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소득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임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21일입니다. 이제 곧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님, 부장님, 실장님, 그리고 실무자분들까지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강의를 현재 듣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이 있으신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기장의무와 경비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에 약 110페이지 정도 되는 저희 교재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다운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재를 참고로 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납세자 세법교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순차적으로 뭐를 누르시고 어떤 화면이 나오고 이런 홈택스와 관련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외부 조정 대상자 기준경비율과 같이 신고 안내 유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의 신고 유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신고를 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이런 내용과 같은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첫 페이지에 기장의무와 경비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사업자의 기장의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자, 첫째로 사업자 기장의무 이해입니다. 기장은 말 그대로 장부를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는 기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 기장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냐, 간편장부 대상자냐입니다. 이 두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경비율 제도의 이해입니다. 장부를 써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쓰지 못했을 때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장부가 없는 이 상황에서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추정해서 계산을 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경비율 제도이고 여기에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선생님께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시고 단순 경비율이십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장부를 작성한다면 간편장부로 쓰셔도 되는 분이시고 만약에 이 장부를 쓰지 못하셨다면 단순 경비율로 소득 금액을 추정 계산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이 기장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것이고 이어서 뒷 시간에는 장부를 쓰지 못하셨을 때 사용하는 경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뒷시간 끝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이고 혹시 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따로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을 주실 때 저희가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답변이 어려우므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장 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PPT 자료의 네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장 의무의 개요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기록.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기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이 장부라는 것은 복식부기 장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장부의 기본값이 복식부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것을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것이 복식부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전산으로 보관한다면 또한 장부를 빛이 기장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시자면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작성한 장부를 통해서 과세 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또 장부로 용이하게 감사 혹은 조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당연히 장부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장부는 거래 건건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증빙이 있는 상황에서 하루치, 일주일치, 월로 모아서 적절하게 기록을 한다면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부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이 장부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재 슬라이드 9페이지 보시면 기장의무자의 구분이라고 이렇게 그림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할 때의 기장 의무를 두 가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을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말 그대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이 복식부기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차변, 대변으로 구분해서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차변, 대변 두 개를 적으라는 뜻인데 먼저 단어의 뜻부터 보시자면 부기, 북키핑입니다.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복식은 탁구나 배드민턴 경기에서 혼자 치면 단식 경기, 둘이서 짝지어서 치면은 복식이라고 합니다. 장부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 번 적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기계장치를 1,000원에 구입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돈 기입장이나 가계부에는 기계장치 구입 1,000원 한 줄로 끝입니다. 이게 바로 단식 부기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라는 것은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차변, 대변의 양쪽으로 적습니다. 왼쪽에 기계를 1,000원에 구입해서 자산이 증가했다. 기계장치 구입 1,000원. 그럼 오른쪽에는 이 기계를 어떻게 구입했지? 아, 현금으로 구입을 해서 내 지갑에서 현금이 1,000원 나갔구나. 그럼 현금 1,000원. 이렇게 이 왼쪽을 차변, 이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 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가계부처럼 한 줄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고 복식 부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양쪽의 세트로 기입을 해서 단식 부기보다 하나의 정보를 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이중으로 적는 거래의 이중성 때문에 차변,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기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장부의 오류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복식부기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규모 사업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매출 규모가 크거나 법인, 전문직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간편장부 대상자란 복식부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영세사업자분들도 쉽고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정 고시한 간편장부라는 것으로 기장을 하면 되는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란 수입,
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을 간편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잠깐 보시자면 이렇게 용돈기 입장,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차변, 대변이 아니고 몇 월 며칠에 어디 거래처에서 장갑을 얼마에 팔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렇게 한 줄로 쓰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간편장부 대상이 신규 사업자 또는 매출 금액이 작은, 매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이 간편장부에 기재한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시고 매출가액과 세액, 세금 계산서로 받았냐, 현금 영수증으로 받았냐 등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규모로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런 매출 규모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라는 기장 의무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표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전구가 있는 이 박스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간편장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죠. 이 말인즉슨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셔도 내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은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 간편장부 대상자분들께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오류나 누락을 보기도 편하고 또 사업자분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장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기장 의무자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단계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신규 개업 여부입니다. 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서 신규 사업자, 처음 시작을 한 분은 처음에는 간편장부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 첫 해에는 간편장부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라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 계속 사업자,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라면 직전 과세 기간 수익 금액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6년 5월에 25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25년 귀속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면 24년 수익 금액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이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는 26년에 합니다. 26년에 신고를 할 때 이 24년 귀속의 수익 금액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6년에 신고를 하고 있네 라고 해서 전년도 직전 과세 기간이다. 25년 거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정부 박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을 할 때 그 해 중에 개업이나 폐업을 하여도 1년치 매출로 연환산을 하시지 않고 실제 발생한 매출 그 자체만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 7월 1일에 개업을 하였는데 26년 수익 금액이 총 1억이다. 그러면 이 1억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개업이니까 6개월치 매출이네. 그러면 1년은 곱하기 2해서 2억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발생한 1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 2단계는 전문직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슬라이드 8쪽 부분에 아까 이렇게 반반으로 간편장부, 복식부기 나눠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든 매출이 작든
수익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직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 경광등 주의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의사는 신규 사업자일지라도 전문직이므로 복식부기가 됩니다. 또한 의사 업종의 수익 금액은 우리 슬라이드 13쪽 잠깐 보시면 이렇게 업종별 기준금액 표가 있는데 여기 다그룹에 해당합니다. 이 다그룹은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여기 7,500만 원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의사는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이랑 상관없이 매출에 상관없이 복식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단계 업종별 수익금액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이 직전 연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로 가그룹에 해당하는 업종들,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3억 원, 그리고 나그룹,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은 1억 5천만 원, 다그룹,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7,500만 원. 이 기준을 미달하게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수익 금액이 만약에 직전 연도에 이 기준 금액 이상이 된다. 그렇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지만 앞에서 본 복식부기 규모 미만의 사업자,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재를 한다면 장부를 빛이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간단하게 봤던 업종별 표, 자세히 나와 있는 표가 이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복식장부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업종별 그룹으로 3억, 1억 5천, 7,5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간편장부, 이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재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느 그룹, 가그룹, 나그룹, 다그룹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 기준 금액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입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과 이 세법에서는 규정의 차이가 있어서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런 세무조정 시의 신고 방식은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기조정은 말 그대로 사업자 스스로 세무조정을 해서 신고를 하는 방식이고 외부조정은 세무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자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정을 본인이 하시면 안 되고 외부 전문가한테 꼭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 첫 번째로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익 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13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외부 조정열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역시나 가, 나, 다 군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6억, 3억, 1억 5천 이상일 시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되고 이 금액 미달이 되면은 자기 조정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직전 과세 기간, 작년이죠. 직전 과세 기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 또는 추계 경정받은 자, 말이 어렵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를 무신고하셨거나 과소신고하셔서 과세관청, 이 국세청에서 추정 계산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전문가를 통한 외부 세무 조정을 받아서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직전 과세 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자. 이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개업 1년 만에 복식부기 의무가 된 신규 사업자는 매출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시에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좀 크다고 봅니다. 고로 외부 세무조정을 거쳐서 초기에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 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외부 세무 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 갓기업에서 매출이 거의 없는 뭐 약사, 이런 변호사, 전문직 사업자조차 단지 복식부기 의무자다 이 이유만으로 값비싼 수수료를 내고 외부 조정을 하게 되면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동그라미 3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등이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분들이 법령을 오인해서 부당하게 공제나 감면을 받을 경우에 추후에 막대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을 당하실 위험이 크죠.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납세자분들의 훗날 불이익도 예방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래 답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항목은 매우 보편적이고 계산이 쉽거나 공제 금액이 작은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라 할지라도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에서 제외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금액이 작은 것들을 위해서 비싼 외부 조정 수수료를 지불한다면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예외 사항입니다. 또한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말씀드린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분들도 외부 조정을 원하신다면 외부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외부 조정 대상 사업자가 외부 조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 자기 조정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외부 조정 대상자가 외부 조정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 외부 조정 대상자가 외부 조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 조정으로 신고했습니다. 외부 조정이 아니라 아까 금액 열이 있었고 또 요건이 있었죠. 자기 조정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정을 하거나 수정 신고 등으로 인해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보다 후에 수정 신고 등으로 증가가 되었다. 나의 수익 금액이. 이 경우에는 외부 조정 대상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수익 금액에 따라서. 이때는 외부 조정 대상자가 자기 조정으로 신고를 했다. 원래는 외부 조정으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 조정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정이나 수정 신고는 놓쳤던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납세자분이 원래는 외부 조정 대상자셨던 것인데 수익 금액이 누락이 돼서 자기 조정으로 신고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피치 못하겠죠. 다음 세 번째. 세무사가 본인의 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때는 본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도 외부 조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건 세무사분들이 소득세 신고하실 때겠죠. 그래서 자기 조정 대상자는 외부 조정으로 신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 조정 대상자가 자기 조정으로 신고할 시에는 이 페널티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것은 올해입니다. 이때까지 기장의무는 제가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이죠. 근데 해당 과세 기간, 올해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등을 외부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아서 성실하게 신고를 했다고 확인서를 받아오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은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가 이 표를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표죠. 이 열을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가구는 15억 이상, 나구는 7억 5천, 다구는 5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원래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서 확인서 제출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한 달의 기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올해 매출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세 기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 기간 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던 복식부기냐 간편장부 대상자냐 혹은 외부 조정이냐 자기 조정이냐 이때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 기간 작년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실신고는 이 다른 국가는 기준이 다르죠. 올해로 보게 되므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을 해주는 이 확인자는 누가 있는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됩니다. 이 확인자들에게 내가 만약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면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재 슬라이드 19페이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할 때 주요 항목이 무엇이 있는가? 성실신고 확인서는 사업장과 이 사업 내역 현황, 그리고 수익 금액 검토 같은 것들이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증빙 발행은 적정하게 잘 되었는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거래가 있다면 이 거래가 잘 됐는지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다면 납세자분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이 있겠죠? 이 비용의 60%를 1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 내가 신고를 했을 때 사업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작게 신고를 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경정 혹은 수정 신고를 하셔야겠죠? 수정된 사업소득의 금액이 10% 이상이다. 이 경우에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전액을 다시 추징을 하시게 됩니다. 공제받은 것을 다시 내셔야 되시는 거겠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신청서, 이 서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게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 이런 세액공제 등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경우에는 사업자이시지만 성실하게 신고를 하셨으니까 특별하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 제재도 있어야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반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아래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종합소득 금액분의 이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요 퍼센트, 5%를 곱하면은 되고, 두 번째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지금 여러분 PDF 교재를 보시면 뒤에 0.02가 잘려 있을 겁니다. 곱하기 0.02%를 끝까지 넣어주셔야지 맞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0.02%를 곱한 것.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에 큰 금액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더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0.02% 빠진 것은 뒤에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슬라이드 23페이지 이어서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자, 세무사죠. 이런 세무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성실하게 신고를 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은 세무사에게 징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성실신고냐, 외부조정이냐, 자기조정이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시거나 혹은 홈택스에 들어가셔도 이 안내문을 보실 수 있죠. 여기에 다 적혀 있는 문구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자기조정이 되고 외부조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제도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장 의무를 시작할 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중에 간편장부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장부 기장, 즉 복식부기 기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사업자들, 이분들께서는 복식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추계 신고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영세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수익과 비용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제정 및 고시한 것이 바로 간편장부입니다. 이 직전 연도 수익 금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 열을 봤습니다. 수익 금액 기준. 이 간편정부 대상자가 수입, 경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정부를 작성을 하였다. 그렇다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간편장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잠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2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를 한컷 캡처를 해놨습니다.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편장부에 대해서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편장부 서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프로그램도 또한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편장부를 내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하신다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으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국세 신고 안내 들어가시고 종합소득세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장부 기장 의무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간편장부 작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편장부 안내 들어가시면요. 간편장부의 개념, 작성 대상자, 이런 수익금의 기준이 있었죠. 이런 개론이 있고 밑에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엑셀 같은 걸로 이제 쓰시려면 간편장부 엑셀로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화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쓰시려면 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요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저희 국세청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여셔서 이제 간편장부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장부 관리, 개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장부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입력한 내용을 수입, 비용, 사업용 자산 보입, 사업용 자산 매각으로 구분하여 체크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차량, 비품, 기계 장치 등은 사업용 자산 구입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수입을 체크하면 수입에 대한 대정 과목이, 비용을 체크하면 비용에 대한 대정 과목이 표시됩니다. 계정 과목을 잘 모를 경우 계정 과목 옆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하면 계정 과목 안내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매출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창에 거래처 상호역 화살표를 클릭하면 등록한 거래처가 표시되고 해당되는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기타를 선택합니다. 거래 금액, 거래 내용, 기고를 선택합니다. 계산서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가 0으로 기재되고 그 외의 증빙을 선택하면 거래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자동 입력됩니다. 단위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림창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 내용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부도 거래처처럼 일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부를 등록을 하시고 입력한 장부를 출력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장부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장부를 연도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영업 현황표, 자산 대장도 연도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서식 소득세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는 총 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서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는 조회 대상 연도에 사업용 자산이 있는 경우 출력됩니다. 세무 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 셀을 클릭하면 세무 조정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물음표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금액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수록됩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한 간편장부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또 소득세 신고 시에 첨부하는 서류들도 작성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첨부를 하여야 하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그리고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쉽게 만들어서 출력이 가능하셨습니다. 자, 슬라이드 29쪽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장 혜택, 그리고 불이익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을 할 때, 이때는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외에 2월 결손금 혹은 조특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간편장부 대상자도 간편장부를 기장해야 되는 사업자죠. 그런데 기장을 하지 아니할 시, 무기장 시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매깁니다. 일명 이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무기장 가산세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 수익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입니다라는 소규모 사업자, 세 번째로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달하는 자. 이렇게 이 세 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일명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기장세액 공제,
그리고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서 이 적용 대상을 한 표에 정리한 그림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로 3억, 1억 5천, 7,5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는 자는 간편정부 대상자입니다. 이 간편정부 대상자가 만약에 간편정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억, 1억 5천, 7,500만 원 이상인 사람. 이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장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 무기장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비교 이렇게 두 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 기장 의무의 판정입니다. 이 직전 연도, 계속 직전 연도죠?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업종별로 해서 6억, 3억, 1억 5천 이상인자. 이상인자는 외부 조정 대상자입니다. 이 미달인자는 자기 조정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이 기준 금액 외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그 추계로 직전과세기간 소득에 대해서 결정이나 경정을 받았거나 혹은 전문직을 제외하고 직전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복식부기 의무자 이런 분들도 외부 조정 대상자에 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까지 기장 의무는 계속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업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이상의 사업장 혹은 두 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 이때에는 주업종 외의 업종, 즉 주업종과 부업종이 있습니다. 내 주된 업종이 아닌 이 부업종을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이 환산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복수업종의 경우에는 기장 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업종이 뭐냐? 이 주업종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을 봤을 때 수익 금액이 가장 큰 업종,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산 수익 금액에 대한 계산식은 여기 회색 박스와 같습니다. 회색 박스 보시면 환산 수익 금액은 주업종 수익 금액 플러스 주업종 외, 즉 부업종이라고 간단히 말하죠. 이 부업종 수익 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주업종 외 기준금액으로 나눈 것. 이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가나 다군에 3억, 1억 5천, 7,500 이렇게 금액이 있었죠? 그 기준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걸로 나눈 것을 환산수익금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식만 봐서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 정보 박스에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가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인 도매업과 직전 연도 매출이 1억인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가지 복수 업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업종이 무엇인가? 직전 과세기간 수익 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죠. 직전 과세기간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더 큰 이 도매업이 주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업종의 수익 금액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에 주업종 외 수익 금액 서비스업의 1천만 원을 넣고 곱하기 주업종 기준금액 이 도매업의 기준금액은 3억입니다. 가분입니다. 3억을 주업종 외 기준금액인 서비스업의 기준 7,500만 원 제일 밑에 있는 다분입니다. 7,500만 원으로 나눕니다.
이 값을 더하게 되면은 1억 9천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1억 9천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환산 수익 금액 1억 9천만 원이 주 업종인 도매업, 이 도매업의 기장 의무 판단할 때 기준 금액인 3억 원에 미달을 하게 되므로 미달을 할 때는 간편장부가 되는 것이고 이상이 되면은 복식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수 업종이 있을 때 기장 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는 지금 도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다른 업종이 있었는데 다른 업종이 아니라 동일 업종 사업장이 2개, 3개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환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두 업종에 대한 매출을 합산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는 무엇인가?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에 사업 영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작년도에 소매업을 영위를 하다가 25년 12월 31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조업을 26년 3월 1일에 개업을 했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는 계속 사업자인데 직전 과세 기간. 내가 제조업은 26년에 새로 개업을 한 것이 맞지만 직전인 이 25년도에 소매업이라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 계속 사업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 의무 판단을 할 때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6년 기준으로 해서 직전 연도는 25년이겠죠. 25년에는 소매업을 하는 A 사업장 매출이 4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수익 금액을 판단하는 것인데 소매업은 기준 금액이 3억입니다. 가군. 그런데 매출이 4억이 있었습니다. 3억이 넘기 때문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26년에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판단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매업이랑 제조업으로 25년에 했던 사업과 26년에 했던 사업의 업종이 다릅니다만 이 업종에 상관없이 직전 과세 기간에 사업을 한 이력이 있다면 계속 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직전 1년 전이 아니고 2년 전, 3년 전에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시다가 폐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26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다. 그렇다면은 신규 사업자로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 1년 전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입니다. 공동사업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 사장님이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 자체를 별도의 일고주자로 보아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랑 함께하는 사업장이 있고 나 혼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면은 이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공동과 단독은 따로따로 아까 수익 금액을 보면서 판단을 했었죠. 따로따로 판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과 혼자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은 합치지가 않는다. 따로따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37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이 제주도에 두바이 오메기 떡집을 열어서 장사가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매출이 1억입니다. 그러면 이 제주 사업장, 두바이 오메기 떡집이죠. 떡집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기준 금액이 나군에 들어가 있고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1억 나왔기 때문에 1억 5천에 미달해서 이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보게 됩니다. 자, 제주 사업장이 대박이 나게 되니까 대구에 있는 을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랑 지분율 5대5로 해서 대구에도 지점을 하나 내자. 이렇게 돼서 을이라는 친구랑 제가 공동사업으로 대구에도 떡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구에 있는 떡집이 매출이 또 1억 있습니다. 이 떡집은
제주에 있는 제 지분 100%짜리 이 단독 사업장이죠. 얘는 공동 사업장이죠. 이 단독 사업장과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합치지 않고 대구 사업장 따로 그리고 제주 사업장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기장 의무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구 사업장 하나를 냈는데 역시나 이게 또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1친구가 다시 야 이번에는 내가 4 할게. 6대 4로 대구 2호점을 또 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구 사업장 1과 2를 봤을 때 구성원은 똑같이 갑인 저랑 을인 친구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있는 지분을 봤을 때 대구 사업장 1은 5대 5, 대구 사업장 2는 6대 4로 지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구 사업장은 합치게 됩니다. 이 대구 사업장, 공동 사업장 두 개의 매출 1억, 1억을 두 개를 합산하게 되고 합산을 했을 때 금액이 2억입니다. 제조업의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두 공동사업장의 합산한 기준 금액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대구 사업장에 이어서 다시 또 부산에 있는 병이라는 친구랑 5대5로 역시나 부산 지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부산 사업장은 대구 사업장이랑 지금 구성원이 다릅니다. 대구 사업장은 저랑 을 친구입니다. 그런데 부산 사업장은 저랑 병 친구입니다. 구성원이 다르죠. 이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구 사업장인 공동 사업장과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얘만 따로 단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 사업장 매출이 1억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금액인 이 1억 5천, 1억 5천에 미달하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됐다면 복식부기로 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나 혼자 하는 제주 사업장 따로, 갑, 을이 함께하는, 나와 을 친구가 함께하는 공동 사업장 하나 따로, 그리고 갑, 나와 병 친구가 하는 부산 사업장 하나 또 공동 사업장 따로,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이 36페이지 하단에 있었던 표의 세 번째까지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하고 지분이 동일하다. 나랑 을 친구가 뭐 5대5로 여러 사업장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공동사업장 여러 개를 합산해서 판정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나랑 을 친구가 대구 사업장 1, 2는 이제 5대5, 6대4 지분이 달랐지만 구성원은 똑같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나 전체 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사업장이 있었죠. 부산 사업장은 대구 사업장이랑 구성원이 달랐습니다. 나와 병 친구가 함께했죠. 이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대구 따로, 부산 따로 별개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단독에서 공동사업장, 공동에서 단독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 혼자 하다가 친구가 함께 해서 공동이 되거나 공동으로 여러 친구가 함께 하다가 이제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친구들이 나가고 나 혼자 사업을 영위하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이 전환 시점에 폐업을 하고 신규로 개업한다. 신규 사업자로 그때부터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사업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 해당 사업장만을 별도의 일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 의무도 또한 해당 공동사업장 수익 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단독 사업장도 또한 단독 사업장의 그 수익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에 만약에 공동사업장인 A 사업장, 갑을이 함께하는 A 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인 B 사업장이 있었다면 이 사업장은 따로따로 기장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독과 공동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는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별 기준 금액이 7,500만 원이기 때문에 7,500만 원에 미달해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나 혼자 하는 단독 사업장인 B 사업장은 제조업입니다. 이 제조업은 기준 금액이 1억 5천 이상이어야 되는데 매출이 2억입니다. 이상이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교체되는 경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갑과 을이 함께하는 A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을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 친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구성원이 갑, 을에서 갑병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규로 보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일부가 변경되었죠. 이 일부로 변경을 되었다고 해도 신규 사업 개시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 변경은 이 기장 의무에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업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계속 사업자는 판단을 할 때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에 이 제조업을 한 A 사업장의 수익 금액이 얼마인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장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별도의 일거주자로 본다. 그리고 공동사업장 수익 금액만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하고 단독 사업장이랑은 합산을 하지 않는다. 또한 2개 이상의 공동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이 두 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 기장 의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가지고 지금이 2시 56분이죠? 3시 5분에 다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다시 나머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